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부모의 항의로 뒤늦게 폭행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정신지체 상급장애를 앓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 양쪽 팔뚝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뾰족한 물건으로 찔린 흔적도 눈에 띕니다.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 화장실과 계단에서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 놈은 주먹치고 한 놈은 볼펜치로 짜증나 나오면서 막 때렸어요. 1학년 때부터. 폭행이 1년 동안 이어지자 김 군은 집에서 키우던 개를 학대하는 이상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뒤늦게 폭행 사실을 알아차린 부모가 항의했지만 학교 측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괴롭히는 게 있어요. 일반 학생들은 뭐 이름을 바꿔 부른다든지 계속 하니까 이제 애들이 열받아서 이제. 특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가 김 군에게 전학을 권유하는 바람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섬세하게 너 어디 맞지 않았니? 뭐 챙겨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불만입니다. 더 내가 황당했던 거는 너 더 맞으니까 학교를 전학 가라는 선생님. 결국 김 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 3명을 경찰에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규모 매립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신항 개발 계획이 매립 면적을 줄이고 어항은 늘리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어민들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제주신항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대폭 수정된 제주신항 개발 계획.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매립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줄이고 어항시설은 8만 제곱미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선의 입출항을 위해 마리나 시설을 옮기고 탑동해안의 먹도래변은 복원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1차 공청회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어민들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경제계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어민을 의견도 모아봤고 내가 생각하는 바도 그렇고 제주도가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기항이 아닌 정박을 할 수 있는 크루즈가 들어와야만이 우리 제주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경제의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상업시설이 원도심 활성화하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도 여전했습니다. 해양 친수 문화지구에다가 고층 건물을 짓고 주상복합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무리 공영개발을 하고 무슨 어떤 자금을 끌어들이더라도 이건 장사 속입니다. 이제 원도심 활성화 재생 아까 계속 여기 이제 그 계획도에 전무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전혀 의견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을 국가에다가 설계를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 제안해서 그 다음부터 고민하겠다는데 그게 아니죠.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두 차례 공청회에서도 논란은 여전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죠. JDC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공사 중단 위기에 몰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공익시설인 유원지로 허가를 받아놓고 콘도미니엄을 지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욱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법률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와 시민단체들의 공사 중지와 전면 재검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투자자, 토지주와 긴밀히 협의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의 전결 요건인 법령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바꾸거나 도의회가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정부 산하에 있어야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제주 발전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도지사 밑으로 갔다 오면 인사권은 줄 수 있습니다. 뭐 이사장도 임명하고 감사도 임명하고 본부장도 임명할 수 있는데 이거 이외에 더 다른 거는 없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부 산하로 갖다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김한욱 이사장은 JDC가 땅 장사만 한다는 비판에 대해 앞으로 관광단지 개발 대신 친환경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그동안 행정시와 제주도로 나뉘어져 있던 유원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이 제주도로 일원화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헬스케어 타운과 삼매봉 등이 모두 행정시가 승인한 유원지였고 환경 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행정 절차도 도에서 맡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회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는 예산을 증액하면 부동의한 뒤 제1을 요구하는 예산 편성 기준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낮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비뿐만 아니라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남북부와 산간 지역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정이 무척 좋지 않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해안 지역에 최고 80mm,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면서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종일 23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21도에서 22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빗길과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쪽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장맛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제주 지방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7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8월과 9월에는 다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7월과 9월에는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지만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추자면 신양항 항내에서 좌초됐던 2,800톤급 카페리 여객선 레드펄호가 어젯밤 11시 10분쯤 자력으로 이초해 여객선 저반부두에 계류 중입니다. 여객선에 타고 있던 선원과 승객 120여 명은 구조돼 민박 11곳에서 하루를 보낸 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에서 출항하는 돌핀호로 추자도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해양경비 안전선은 항내 수심이 낮아 배 밑부분이 닿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 앞바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35살 정모 씨 등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 만에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건입동 한 전통떡 공장에서 불이 나 조리식 건물 일부를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떡을 진공 포장하는 압축기에서 전선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제주시 노영동 노영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해 택시 운전기사 51살 정모 씨와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몰던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5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이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신산갤러리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8일까지 여는 전시회에는
한중일 장애미술가 110명이 참가해 서양화와 서예, 공예 등 작품 118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11월에는 일본 오사카에서도 열립니다. 제주도 인권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제주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인권회 광주사무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지역 인권 조례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 의회는 재작년 인권 기본 조례를 의결했지만 제주도는 지방자치 사무로 볼 수 없다며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규모 공사 현장의 장마철 대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건축사들과 함께 점검한 결과 공사장 6군데에서 11개 취약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도내 한 테마파크는 석축을 쌓지 않아 붕괴 우려가 있었고 모 리조트 공사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적발업체에 추락 방지 시설 등을 보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도내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이성문 교육감의 핵심 공약 추진에 대해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최근 학부모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성문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과 부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교사 27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으로 32.7%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꼽았고 부진한 정책은 57%가 교원 업무 정상화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